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는 거는 우리 올리게 된 물건은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 때 혹은 가입하고 난 후에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시키지 않으면은 어디서든 상품이 안 떠요. 누가 내 쇼핑몰을 알고 찾아 들어와서 내 쇼핑몰 안에 보기 전까지는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쇼핑 연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싱을 할 때 뭐 내가 제조한 상품이거나 내가 뭐 대량으로 수입을 하거나 사입을 해서 쟁여놓은 내 상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생각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린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뜨기 때문에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은 사실은 유입, 노출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올릴 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은 실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순위를 다 보여줘요. 네이버가 일반적인 그 실검 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이 쇼핑에서만큼은 실검 순위가 살아있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저번 달인가 이제 얘네가 UI가 한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타겟팅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별, 연령대별로. 보통 이제 쇼핑몰 실제로 운영해 보면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좀 구매력이 있는, 머니 파워가 있는 나이대는 보통 30, 40대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신규 볼 때는 설명할 때는 딱 스탠다드한 딱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0대 여성이 네이버에서, 다른 데 말고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하는 순위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전체 카테고리 순위이기 때문에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그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검색어만 보여줍니다. 아까는 전체였고 지금 패션 의류예요. 네. 이런 거 보시면 기모, 패딩, 뭐 패딩.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이런 요새 트렌드도 볼 수 있고, 하부 카테고리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패션 의류 안에 여성 의류. 역시나 패딩, 뭐 니트 원피스. 그리고 여기서도 세부 카테고리로 또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원피스 카테고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원피스 중에서 니트 원피스가 지금 검색어 순위가 1위에요.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겨울 원피스, 하객 원피스, 트위드 원피스, 콜드리올 원피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네이버에 우리가 상품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키워드를 단순하게 원피스, 여자 원피스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거는 뭐 다른 옷도 마찬가지지만, 원피스라는 거는 소재, 패턴, 디자인, 길이, 뭐 넥라인, 뭐 팔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범위를 굉장히 좁혀줘서 좀 구체화시켜서 찾고 올려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도 신규 고객 세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좋은 키워드입니다. 루즈핏, 라운드넥, 롱, 니트 원피스. 이거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할 거예요. 혹시 여기 중국어 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저도 모르거든요. 그럼 요거를 타오바오는 중국 사이트니까 중국어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중국어는 모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팝하거나 구글 번역이 있죠. 뭐 얘네가 알아서 감지도 하지만, 중국은 아시겠지만 간체자를 사용하고, 그럼 여기다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제대로 번역이 된 걸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번역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네들이랑 우리들이랑 쓰는 말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같은 영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그냥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의 원피스들이 나오면은 괜찮게 번역이 된 거겠죠. 죽을 건가? 타오바오는 다른 IP에서 접속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요구를 하거든요, 보안대로. 보낼게. 갔어?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보시면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니트 소재인지, 롱인지, 루즈핏인지. 이게 중간에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아닌가 싶은 게 껴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뭐냐. 그러니까 전체가 엉망이면 번역이 잘못된 건데, 대다수가 비슷하고 이상한 것들이 껴있으면은 그 판매자가 키워드 조합을 잘해서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했는데 이게 정렬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종합. 이건 판매, 많이 팔리는 순. 신용도 순, 가격 순인데 보통 이 두 개는 보지 않습니다. 제품 퀄리티나 판매자 뭐 이런 거나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많이 보는 건 판매 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게 가끔 괜찮다 싶으면 요것도 봐요. 근데 주로 판매 순을 많이 보고요.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니트 소재인지, 루즈핏인지. 특정 하나 집중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죠? 좀 루즈핏의 롱, 니트 소재 원피스, 라운드넥. 그러면은 요거 괜찮아. 내가 요거를 수집해서 판매를 해야겠어. 그러면은 이 GQ를 가시면 상품 수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는 내가 뭘 수집을 한 건지 한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꼭 이거를 정확하게 안 적어주셔도 돼요. 이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주시면 되고, 여기 번역 키가 있는데 이건 굳이 안 누르셔도 되는 게 EGQ에는 구글 번역기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팝하고랑 번역값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검색 결과에 대한 결과값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요거 번역 누르면 자동 번역이 되지만 그냥 직접 내가 검색한 요 키워드를 EGQ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어디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갖고 온 건가? 우리 EGQ가 요거를 검색을 할 건데 이걸 어디에서 검색을 할 건데 아직은 저희가 타오바오밖에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냅두시면 되고, 중요한 게 아까 요거 우리가 정렬 방식 판매 순으로 봤죠. 우리가 종합 순으로 해놓고 이걸 누르면은 나는 요거를 하고 싶은데 이 면에 있는 거를 얘가 수집을 하니까 헷갈리시지 않게 요거 꼭 하시고, 요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몇 개를 수집할지거든요. 검색 결과가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44개고요. 무조건 EGQ는 각 페이지에 내가 지정한 페이지에 맨 위 첫 번째 상품부터 수집을 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냅두고 수집을 하잖아요. 한 페이지에 44개라고 했죠. 1페이지 44개 수집하고 2페이지 44개 수집하고 3페이지 일부를 수집을 하겠죠. 반대로 딱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1페이지만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만, 이러면 2페이지만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 수집은 뭐 여기 말고 여기부터 하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각 페이지의 첫 번째 거부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수집 명령이 들어갔고 서버에 인스톨되어 있는 EGQ 프로그램이 수집 명령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타오바오에 접속을 해서 이 키워드를 넣고 상품을 한번 검색해서 훑어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개수를 하나씩 스크롤링 방식으로 수집을 해요. 시간은 보통 상품 개당 수집 시간은 보통 1분, 조금 넘을 때도 있어요. 좀 오래 걸리면 뭐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걸릴 때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하면 1분 정도면 한 개를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 요청에서 첫 번째 상품 수집할 때까지 얘가 명령을 인식하고 상품 조회하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다. 내가 10개를 걸었다 그러면은 대략 한 15분. 조금 늘어지면 한 20분 정도면은 10개 정도를 수집하겠죠. 이게 뭐 느린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10개를 하나씩 수집을 하려고 하면 다운받고 이것도 다른 이름 다운받고 이거에서 번역하고 옵션하고 따오고 이거 정보 따오고 하면은 하나당 1분, 2분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이게 이제 진행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로 아무거나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테스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집 10개 중 10개 네, 이건 44개 중 네, 지금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링크 수집이는. 그리고 내가 넣은 키워드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건 타겟 1페이지부터 44개 네, 그리고 이 시간과 수집 완료된 게 나오고 여기 관리 이거를 클릭하면 실제로 이렇게 상품이 수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버 속도가 조금 내려가지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보면 이 상품의 메인 이미지와 이 서브 이미지들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메인 이미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신경을 써서 한 거니까. 근데 단 얘처럼 원가가 노출되어 있죠. 요런 거는 다른 걸로 바꿔주고 삭제를 하면 서버에서 아예 삭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나머지 이미지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다운을 내려받은 다음에 그림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잘라주면은 네,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미지가 뭐 딱히 문제 없다. 전체 체크를 하고 마켓 관리를 통해서 여기서 마진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봤을 때 오늘자 위안화 환율이 186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디폴트 값으로 200을 해놓은 거는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서 역마진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손댈 필요 없고 여기서 마진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가격이 상품 가격이 비슷할 땐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정액 마진, 정률 마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위안짜리랑 1000위안짜리랑 섞여 있다.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마진을 설정해 주면은 비싼 거는 잘못하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퍼센테이지로 잡아줘도 되고 두 개를 섞어줘도 됩니다. 왜 자꾸 꺼지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상품, 이 각 상품 제목의 맨 앞과 맨 뒤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해줍니다. 패딩이었죠.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점퍼 혹은 재킷. 여기 네이버 카테고리가 코드가 뜨고요. 이 카테고리 코드가 뜰 때까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네요. 다운 한 적이 있네 이전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방금 우리가 수집한 거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업로드 하기 전에 엑셀 파일을 꼭 한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번역기 돌리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을 한번 만져줘야 돼요. 말을 깔끔하게 만져주고 또 유입할 만한 키워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린다 하더라도 한번 열어서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 양식이 요 상품 일괄 등록 양식이에요. 이 상품 등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진 하나하나 넣고 제목 쓰고 가격 쓰고 하나씩 올리는 방식이고, EasyQ는 이 상품 일괄 등록 양식으로 파일을 변환시켜 주거든요. 그럼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준 다음에 아까 한 상품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요거는 500장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요 이미지 업로드를 먼저 해주면 파일 업로드 버튼이 아까는 죽어 있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수정 작업을 거친 엑셀 파일을 한 번 더 업로드 해주면, 네. 가끔 이거는 이제 타오바오가 네이버랑 이 UI나 기준이 달라서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순식간에 9개가 됐어요. 이거는 뭐 50개라든 100개라든 속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실제로 상품이 업로드가 됐죠. 옵션, 그러니까 가격, 제목은 뭐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